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뭐 또 앞에 건 넘어가시고요. 요거 하나 말씀을 홍보 좀 하고 가겠습니다. 11월 28일 이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SDG 1번부터 17번까지와 관련되어 또 구체적인 해설서인데요. 나중에 한번 나오시면 한번 서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이승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1시간 반 이내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에 대한, 공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것. 두 번째는 ESD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 그리고 또 생소합니다. ESDGS예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ESD, ESDGS 관련한 국내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ESD, ESDGS와 관련한 실행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었어요. 사실은 양질의 ESD, ESD,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 교사의 역할, 자질, 그리고 수업 방법. 지난번에 사실은 앞에 건 다 빼버리고 충남 가서는요, 충남에 있는 많은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하고 뭘 했냐면 이걸 했어요. 양질의 지속가능 발전 교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되지만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와 관련한 부분들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지구 내지 혹은 도시, 국가 보면은 갈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불평등, 빈곤, 환경 파괴가 존재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도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세계 경제 포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첫 시간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유엔이나 세계 경제 포럼이 가장 큰 공동의 과제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기후위기, 또 하나 생물종 다양성위기, 또 하나 뭐였죠? 뭐였죠? 격차, 불평등입니다. 이걸 굉장히 큰 과제로 삼아요. 근데 올해 작년에는 이렇게 공통적이었는데, 올해 2023년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단기적 위기에서 기후 위기를 압도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생활비의 증가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위험 보고서가 나왔을 때 매번 환경 위기가, 물론 전체적 10가지 10대 위험 요소에는 환경 요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불구하고 이번에만 좀 생활비의 어떤 이제 증가, 생활비에 의한 문제들을 다뤘어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공부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젊은 분들은, 우리 젊은 활동가 분들께서는 대학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됐죠? 몇 년 되셨어요? 3년 됐어요. 3년? 3년 뭘 전공하셨죠? 회화 전공했어요. 회화? 그림, 예술 쪽. 우리 선생님은? 저는 스포츠, 사독, 체육학과. 체육학과 이쪽은? 경영학. 경영학과? 그렇군요. 경영학과에서 뭘 배웠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네. 교수님은 무슨 과였죠? 중국갑니다. 교수님 중국어 할 줄 알았어요, 옛날에? 예. 저도 마찬가지로, 원래 학부는, 제가 학부를 3개를 다녔거든요. 첫 번째 학부가 국제통상이었어요. 예, 두 번째 학부가 이제 일본 학과였고, 마지막으로 졸업한 게 사회학과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회학 외에는 국제통상 하나도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수님도 매일 학교는 안 다니시고 다른 거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이 대학 다닐 때 사회부장이었대요. 네, 사회를 잘 보셔가지고 총학생이 사회부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공부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선생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진정으로 관련된 것을 배우고 있는지, 지구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고 있는지 점점 더 많이 질문하게 된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과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식, 인식, 실천을 제공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보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하고 지역, 국가, 국제 차원의 위기 상황에 대한 개인, 집단 수준의 행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의 개발을 위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배우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정말로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공부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바로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전환하고 우리 생존을 보장하고 그리고 개인과 집단 수준에서의 행동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의 개발을 위한 그런 교육일 것이다라는 느낌들 받으시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편협했던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국민교육 현장 다 아시나요? 아시죠? 국민교육 현장. 또 이제 태극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사실은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그것이 부정적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발전, 성장 혹은 배타성 이런 것들을 강화했던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조금 더 민족이나 국가 혹은 특정한 어떤 이제 종교, 이념을 좀 초월해서 조금 더 넓은 세계로 나가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 포용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들을 갖고서 주로 이제 ESD는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민이 갖춰야 할 덕목, 이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추구하는 그러한 덕목이다, 지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호 우선성, 공감, 비판적 창의성, 책임성, 다양성, 그리고 책임을 지기 위한 실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첫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공감이라는 단어. 공감이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타자에게 이르는 가장 선한 길.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을 고민하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플러스가 있죠. 무생명들에 대한 공감, 연대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 또 하나 상호 연계성, 상호 우선성에 대한 부분도 첫 시간에도 얘기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원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이론론적 세계관이 왜 중요한지,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타자를 이해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계 시민의 덕목인데, 한편으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 혹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이 지향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정의, 평등, 다양성, 그리고 전환,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 시민의 어떤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제 몇 번째 보여드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10대 위기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게 뭐였냐면 지정학적 위기였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뭘까요? 지정학적 위기. 우리 이수진 박사님, 지정학적 위기. 내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다른 옆에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사이의 위기. 네, 맞습니다. 근데 동아시아가 굉장히 큰 위기가 있는 지역인 거 아시죠? 예. 오늘 학생들하고 그 얘기했어요.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했더니 한 친구가 나와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지도를 딱 그렸어요. 딱 그리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왜? 우리는 어떻게 있죠? 분단돼 있잖아요. 그죠? 분단돼 있고, 우리 위에는 뭐가 있죠? 북한. 그 위에는 뭐가 있죠? 중국. 이쪽에는 뭐가 있죠? 몽골. 이쪽에는 러시아. 그다음에 아래쪽은 어디? 일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조금 내려가면 오키나와가 있어요. 오키나와 조금 더 가면 뭐가 있죠? 중국하고 붙어있는 대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적으로 굉장히 긴장들이 격화되고 있는 혹은 긴장을 넘어서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뭐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이쪽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죠. 물론 한 나라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영향을 끼치고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오키나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입니다. 미군들이 거기 제일 많이 살죠. 우리 동네가 제가 살고 있는 평택이 단일 기지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를 갖고 있어요. 오산 에어베이스하고 평택 대출에 있는 이제 육군 부대가 있는데 그리고 또 밑에 가면은 오키나와가 있어요. 저기는 러시아, 중국, 그러니까 세계 최강 국가들이 다 모여 있어요.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일본, 또 남북한 대치.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우리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평화로운 상태인 것 같아요? 남북한은? 아니죠, 그죠? 아이 하나 학생이 얘기하더라고. 7월 27일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7월 27일이 무슨 날이죠? 53년도 7월 27일. 맞습니다. 휴전협정이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휴전협정이에요. 휴전협정은 무슨 뜻이죠? 예,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 지정학적 위기와 관련해서도 올해 위기 요소로서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ESD와 관련한 개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ESD를 바라보는 관점, ESD의 핵심 가치, ESD의 핵심 주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환경교육이 있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있어요.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어떤 면에서 동일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교육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진행돼 왔던 측면이 있어요. 유럽에서는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이라든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패러다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어떤 면에서 좀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멜더스의 인구론 우리 어릴 때 배웠죠. 예,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이제 80년대, 90년대, 80년대, 70년대 하신 분들은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떨어지는 그런 사진들 기억나시나요? 예, 나실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얘기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일반이 지구 환경에 굉장히 큰 위험 요소라고 하는 이론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급진 생태주의입니다. 저는 사실 급진 생태주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인간의 문제를 대립시키거나 혹은 인간 전체를 환경 위험의 어떤 원인으로 전환시키는, 금치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있죠. 근데 인구 문제를 여전히 환경 압박 요인으로 환경 교육은 많이 다뤄왔고요. 인구 정책과 저출산 정책, 인구와 경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제 뭐랄까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민해왔던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환경교육보다는 환경교육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환경교육은 지금 저 보시는 5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가치 지향성은 똑같아요. 하지만
간학문적인 측면들이 강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사회, 경제, 환경의 통합성을 고려하는 부분들, 또 미래의 어떤 비전을 고민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측면들이 있다는 거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이제 환경교육에서 ESD를 가는 과정이 조금은 지난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ESD 어디서 나왔던 것 같아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어디서 처음 출발했을까요? 이게 일본에서 사실은 발의하고 유네스코가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일단 이제 유네스코에서 얘기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제 교육 내용들은 이 세 가지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죠. 사회적 관점, 환경적 관점, 경제적 관점을 연결시켜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관점은 보면은 뭐가 있죠? 인권, 평화, 안보, 양성, 평등,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문화이해, 건강, 에이드,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관점 속에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이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 다음번에 공부할 ESG와 연결되는 거예요. ESG의 평가 항목이 바로 S의 평가 항목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들은 자연자원, 물, 에너지, 농업, 기후변화, 농촌개혁, 지속가능한 도시, 재해 예방이 포함되는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 환경교육할 때 재해나 그 방제에 대한 교육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ESD에 가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재해와 방제를 강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 애들 때문에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뭐가 많았죠? 예, 맞아요. 지진 같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또 해일도 섬나라이기도 하니까 해일에 대한 문제, 지진 여러 가지. 그래서 재난과 방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관점 문제는 시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기업의 책임과 책무 문제, 빈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 결국은 SDG 17개 목표하고 연결되지만 또 하나보다 ESG 경영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 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핵심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사회, 환경, 경제에 대한 통합적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그림을. 이 그림은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려워요. 실태 개념과 규범 개념으로 나누고 여기서도 이제 단점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다양성, 상호성, 유한성, 공평성, 연계성, 책임성이라는 걸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세워주는 교육이 뭐다? 바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인종적 다양성, 성별 다양성, 그다음에 민족적 다양성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데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호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경제, 환경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유한성, 지구 한계라는 이론이 제가 처음 날 보여드렸죠. 두 번째 날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죠. 지구 한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도넛 모델 얘기했었고, 또 하나 뭐였었죠? 하나 더. 원헬스 모델. 복습 안 하시죠? 예, 그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원들은, 무한합니까? 예,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기후위기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걸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지구 환경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을 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공평성. 그래서 여기 이 공평성이라는 것은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SDG에서 3대 핵심 키워드 표정을 아시죠? 뭐죠? 3대 핵심 키워드. 뭐였을까요? 지구 범위였잖아요. 글로벌 스케일. 두 번째. 뭐였죠? 백캐스팅. 세 번째 뭐였죠? 아무도 누구도 어느 장소도 소외하지 않는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연계성이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첫날도 얘기했고 둘째 날도 얘기했어요.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은 합하게 하고 뭐한다? 통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뭐다? 바로 지속가능 발전이다. 그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뭐다? 바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책임성입니다.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구는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묻어가거나 혹은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회가 좋아지려면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6개 정도의 관점들을 가지려고 하는 게 보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면 아마 세상은 조금은 더디지만 그래도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SD, ESD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림되어 있는데 하나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유엔에서는 정리합니다. 협력, 다문화적 시각, 실천 역량, 평생학습, 체계적 사고, 간학문적 접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상황 의존성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학문적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과, 이과, 사회과학, 이공계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평생학습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힘든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60대 되신 분들, 우리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오래 안 받으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초등학교 가보셔가지고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는 못 살아요. 아마도.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평균 연령도 수명도 되게 길어졌잖아요. 길어졌고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응하거나 혹은 경제적 활동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강조들이 되는데 ESD나 ESDGS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가치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역사회 혹은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이 기존의 환경교육이나 생태주의 교육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생태주의 교육이나 환경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 환경교육은 쓰레기 잘 줍자, 플라스틱 쓰지 말자 이런 것도 하겠지만 생태주의자 같은 경우는 삶의 가치를 아예 바꾸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 육식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적 질서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점보다 더 옛날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산으로 들어가서 아주 하는 건데 지속가능 발전은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은 이런 관점입니다. 나만 산에 가서 사는 게 아닌 거죠. 도시에서 어떻게 생태적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함께 더불어 함께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측면들 이런 것들도 고려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급진생태주의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늘 이제 마찰은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근데 저는 조금 더 현실에 근거한 교육, 현실에 근거한 실천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가치입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를 존중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생태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발전은 바로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학생회를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안 해보신 분도 있고 저는 뭐 학생회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인데 어쨌든 학생회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학교를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청주대 여기 와서 오늘 강의를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데 학생들 보면은 힘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요.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근데 그래서 맨날 얘기하거든요. 청주대가 제일 좋은 학교다. 이 학교를 변화시켜야만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너희 주인의식이 없으면 너도 성장할 수 없고 학교도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의식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마르크스주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스레이주의자들의 논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이런 식이거든요. 억압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고 투쟁이 있는 곳에 해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회운동 이론을 저기 있는 이수진 박사님하고 공부를 같이 했어요. 같은 지도 교수 밑에서 했었는데 그때 집합행동이나 사회운동 이론을 보면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억압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고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집단이 있는가, 어떤 문제를 이슈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절망하는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희망을 꿈꾸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고민을 해보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비난만 해서 남 비난한다고 해서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급진적인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그게 세상을 아주 이롭게 하고 정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직업 현장에서 그런 것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영가이후진이라는 말을 매번 쓰거든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요. 맹자 이루화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영가이후진. 물은 결코 건너뛰는 법이 있다 없다. 차곡차곡 채우면서 나간다. 예전에 이제 데모하는 학생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학생의 사회주장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황당한 얘기죠. 어떻게 한꺼번에 되찾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실천하면서 변화되는 거죠. 변화 속도도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첫 시간에 강조했던 게 기억나시죠? 지속가능 발전에 따라오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뭐였죠? 어떤 거가 있는데요? 하나는 과정, 또 하나는 파트너십. 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강화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백캐스팅이죠. 미래지향성입니다. 과거의 문제만 집착해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마을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마을 만들기 교육을 나가잖아요. 진짜 많이 나눴습니다. 마을 만들기 옛날에 가면은 어떤 마을이 잘 되고 어떤 마을은 잘 안 되는 마을이 있어요. 마을 공동체를 조직하고 물론 지자체 돈도 주기도 하고 어디 이제 도시재생 한다고 뭐 돈도 막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마을은 안 돼요.
근데 어떤 마을이 잘 되냐면 오래 사람들이 거주했던 마을들, 구도심 같은 경우가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노인네들이 서로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문제를 풀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맨날 앉아서 뭐 얘기하냐면 과거에 네가 뭐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 저 인간요 옛날에 바람 핀 사람이라고 동네에서 바람 폈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을 공동체 어떤 부분이 잘 되려면 과거를 좀 강조하는 것보다 미래 비전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캐스팅이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양에 있는 비산동에 있는 마을 만들기 현장가 웃었어요.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면요. 거기에 이제 한 할머니가 계세요. 그러니까 마을 회의라면 이분이 뭘 하시는 줄 아세요? 할머니가 자기는 말도 못한대. 글자도 못 써요. 한글을 못 써요. 이분은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밥을 짓는 거예요, 진짜. 밥을 줘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회의할 때 회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어주고 밥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오히려 훨씬 더 그 마을 공동체는 잘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치 행동 생활 양식의 변화를 촉진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의 개념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쩌면 도구적 합리성일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물론 급속도로 바꿀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급진 생태주의자처럼 밀림 속에 들어가 살고 산에 들어가 살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혹은 미래 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실천들을 작게나마 계속 끊임없이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저희 80년대 때 학생회 분들이 많이 추천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교수님 사회부장 안 하셨습니까? 10사람의 한 걸음. 사회부장 안 해, 진짜. 약간 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역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일반적인 원리들이에요. 그냥 지속가능 발전에서 강조하는 8가지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서 무슨 역량을 강화할 것이냐, 또 어떤 역량이 키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건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향해 보자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빈곤의 문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제일 하기 싫은 수업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립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수업하다가 때려쳤어요. 그게 뭐였냐면 빈곤론이었어요. 빈곤론. 이거 하다 보니까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 불평등이 있는지를 다 보여줘야 돼요. 교육 불평등이 있어요. 의료 불평등이 있어요. 보건복지 불평등이 있어요. 등등 여러 가지 불평등이 굉장히 많아요. 이 원인도 다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결이 안 되는 원인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가난하지라고 물어보면요. 아주 노인네들이나 좀 생각이 고루하신 분들은 네가 노력 안 했기 때문에 네가 노력 안 했잖아. 그러니까 공부 못 했잖아. 너 서울대 안 나갔잖아. 그러니까 너 가난한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해요.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다. 개인의 능력의 문제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의 문제로 전가해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은 교육은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을 같이 봐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것들도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측 영향입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지를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바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강조하는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고요. 가치 규범 능력입니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치와 규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 어느 사회든 간에 통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법 이전에 또 제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규범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건전한 상식이 통용되는 그런 사회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 문화와 상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 협업 능력 이런 거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비판적 사고 역량이라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 보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제가 처음에 지속가능 발전은 공부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공부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공부할 때 비워야 한다. 왜?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다음 뭘로 한다 그랬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신영복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망치로 한다. 기존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망치로 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고정관념이 뭔지 아세요? 고정관념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해보지 않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탈피한다는 것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세계관, 주류 담론에 대해서 의심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 중요합니다. 나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공부는요, 남을 이기는 공부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방송대 있을 때 정말로 존경했던 노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철학을 했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매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송대 문화교양학과의 공부는 보다 남을 이기는 공부가 아니라 나를 이기는 공부. 나의 욕망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타인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보다 공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아인식 역량, 그다음 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은 환경며 환경 이런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사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강화시키는 것이 보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고요. 선생님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강화시킬 교육을 하더라도 이걸 염두에 두고서 교육을 하셔야 되고 교환을 만드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에 대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죠? 8시. 잠깐 서요? 네.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ESDGS로 갑니다. 그래서 영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는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해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잘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SD보다 범위가 더더욱 구체적입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차인식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게 인문, 사회, 이공, 전반적인 모든 학문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목표 4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한번 우리 선생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셔야 돼요. 안 보이시면 앞에 나오셔서 한번 읽어주세요. 이 내용들을 읽으시면 이해하시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세 가지 영역이 나눠져. 첫 번째가 인지적 학습, 두 번째 사회정서적 학습, 행동적 학습으로 나눠진다는 거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지적 학습 목표 1. 학습자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의 주요 동인으로서 모두를 위한 교육과 평생학습의 기회,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한다.
2. 학습자는 교육을 공익, 글로벌 공공선, 기본적 인권 및 기타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는 근거로 이해한다. 3. 학습자는 특히 여아와 남아 간 농촌 지역에서의 교육에 대한 접근 및 교육 성취의 불평등과 더불어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인식한다. 4. 학습자는 지속 가능성의 달성에 있어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한다. 5. 학습자는 교육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공평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여기까지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학습자들이 뭘 이해해, 정서적 차원에서, 인지적 차원에서, 인지적 차원이죠. 뭘 전달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선생님들이 앞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교육할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교육을 진행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사회 정서적 학습 목표. 1. 학습자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인본주의적이며 총체적인 교육 접근법, ESD와 관련된 접근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2. 학습자는 참여적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교육 기회를 요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3. 학습자는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 과정에서의 학습 요구를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다. 4. 학습자는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기술, 특히 고용과 기업가 정신 위한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5. 학습자는 ESD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행동적. 네. 세 번째, 행동적 학습 목표. 1. 학습자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 여러 수준에서의 ESD 및 관련 접근법을 촉진하고 이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학습자는 교육에서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다. 3. 학습자는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ESD 및 관련 접근법을 촉진하면서 또한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교육시설을 목표로 하는 정책 개발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4. 학습자는 청년의 역량 강화를 증진할 수 있다. 5. 학습자는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교육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습득한 지식을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해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할 수 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유네스코가 얘기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에 관한 세 가지 차원에서의 목표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1번 빈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2번부터 11번까지 똑같이 저 세 가지 학습 목표로 나와 있어요. 왜 이거를 자꾸 보여드리냐면요. 이미 지난 ESD 양성 과정에서도 제가 자료를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제가 그랬잖아요. 7개 목표를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죠? 전반적으로 ESD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 4번 목표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각자가 제일 관심 있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여성에 관한 문제, 혹은 뭐 빈곤에 관한 문제, 기후와 관련된 문제 등등 그 부분과 관련한 교육을 수행할 때 커리큘럼이나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여기에 맞춰서 작성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학습 다양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SDG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SDG는 3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3계층이 뭐죠? 3계층이? 뭐였죠? 책에도 나와있죠. 제가 강의했는데. 그건 3개 기둥이고, 3계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뭐냐? 첫 번째가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부 목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흐름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표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세부 목표에서도 1, 2, 3, 4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A, B, C가 있죠. 그럼 뭘 의미한다 그랬죠? 1, 2, 3, 4는 목표예요. 세부 목표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A 다시 뭐 이렇게 있어요. 1, A 다시 2, A 다시 3이 있어요. 그럼 뭐죠? 뭐죠, 그러면?
수단과 도구.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SDG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SDG는 정치적인 레토릭 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목표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행수단과 또 뭐가 있죠? 평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이 그림 속에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양질의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건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지도가능발전대학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현장에 들어가실 거예요. 누군가를 교육하시겠죠. 선생님들도 양질의 교육을 해줘야 돼요. 양질의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6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안전한 학습 환경과 학습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공간 되게 좋지 않습니까? 공부하기 되게 쉽죠? 또 의견도 있다가 이제 누르면은 얼굴도 나오고 그래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학습 환경 갖고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더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체험 학습을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대학이란 공간에서는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좀 더 보니까 뒤에 뭐가 있더라고요. 산이 있더라고요. 산도 있고 경주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작은 저수지가 있어요. 호수 정도는 아닌데 저수지였던가? 아무튼 물이 많아요. 연못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곳이 있는데 그 안에 수상 생태계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양 생태계 우리가 보호가 몇 번이었죠? 14번 목표였죠. 맞죠? 해양 생태계 보호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바다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수지, 하천, 강까지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어디서 할 수 있다? 어디서 해요? 바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학습 환경과 학습 친화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이런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설뿐만이 아니라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오늘 수업을 했을 때 저도 피드백을 받아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듣고 또 여러분들도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고 그래야 아마 개선이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직접 시연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현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보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죠.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려면 좋은 교사가 필요하죠. 이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리고 그 이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체현되어 있는 이 교육과 내 삶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이런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을 주인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위에서 내려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존중하면서 함께 눈높이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삶과 체험되는 거예요. 연결되는데 제가 매번 강의를 하면서 늘 저는 사실은 좋은 ESDGS 강사가 못 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담배를 많이 핍니다. 담배를 많이 피고요. 지저분합니다.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맨날 혼납니다. 우리 아들한테 맨날 혼나요. 우리 아들이 육식을 안 하거든요. 우리 처도 안 하고 우리 어머니도 못해요. 저만 이제 육식을 좀 하는 편인데 한때는 이제 밥 먹었는데 못 버티겠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 큰아들하고 매일 싸웁니다. 저보고 이제 이율배반적인 인간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야기하는 지속가능 발전과 내 삶을 잘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습관을 들이려는 사람이 좋은 교사일 수 있다는 것이죠. 효율적인 행정 지원입니다. 지금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강사가 있어서? 맞네. 그러면서 웃자는 소리고요. 그것도 있지만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예전에 황정민인가요? 그 사람이 대종상 받으려고 얘기했던 게 지금도 굉장히 남아있는데 자기는 한 게 없다. 뭐였죠? 숟가락만 얹었다고 했잖아요. 숟가락을 누가 얹어줬죠? 예, 스태프들이죠.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집에도 안 가시고, 이 늦은 시간에 안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전반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셔요. 그리고 또 저 뒤에 지금 갑자기 김영배 교수님이 오시니까 집중을 더 하시는 것 같아. 네. 김영배 교수님한테 그럴 수밖에 없죠. 빚을 졌잖아요. 왜 어떤 빚을 졌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아무나 쓰는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이 공간이. 근데 여기가 내주셨죠. 거기다가 주차권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효율적인 행정 지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좋은 교육이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사람 외에 또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죠.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전국에서 최저 비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날 뭐라고 했죠? 경기도 평택에 있었던 평택 지속가능발전대학 얼마로 시작한 게 아시죠? 8년 전에 거의 1,500만 원 가까이 진행됐다가 지금은 엄청난 액수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힘겹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비용을 따진다라면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공간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공정한 기회 수월성을 지향하는 가치, 또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제 문화 이런 것들도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눴죠. 인지적인 학습 목표, 사회 정서적인 부분을, 행동적 측면들에 관한 내용들의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정서적인 측면들 참고해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과 이와 같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법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요, 이따가 저희가 이제 양질의 교사가 갖춰야 될 덕목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D의 핵심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혁신적 실천, 구조적 변화, 미래 기술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번에 두 분이 하셨으니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적 실천, 지속가능 발전의 증진을 위한 학습자별 인식 혁신 강화, 복잡 다단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개선 의지 함양, 비판적 사고 및 분석, 공감 및 연대 증진 등 구조적 변화, 지속 불가능 발전의 요인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 및 해결 방안 마련,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간 균형, 각기 다른 일상생활 내 도시, 주거, 식량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 등 미래 기술 활용, 지속 가능 발전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발전된 최신 기술 활용, 녹색 기술, 첨단 기술과 관련된 민간, 기업 분야와의 협력 강화 등.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자, 혁신적 실천 문제. 제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많이 이게 구조적 변화 문제는 아까 시스템적 사고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좀 더 통합적 사고와 연결시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래 기술 활용 문제는 SDG나 ESD의 실용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과학 기술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과학 기술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고 잘 활용해야 돼요. 다만 뭐가 있죠? 민주적인 통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지 과학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잘 활용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동향인데 이건 여러분들 오늘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 72년도, 87년도, 뭐 97년도 쭉 나와 있는 주요한 이제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사실 요번에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까도 지금 경영학과 학과장님하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우리 이 청주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혹은 청주기독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서 인증제도라든지 자격증을 주면 어떻게 했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고 그런 것들 충분히 지금 이제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갖고 자격증이 따로 나와요. 초급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중급, 고급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초급은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ESD, ESDGS 혹은 ESG를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중급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고급은 대학에 가서 강의할 수 있는 혹은 지역에 있는 뭐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준 전문가 집단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려면 이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시민운동단체, NGO라든지 NPO 혹은 아까 얘기했던 중간 지원 조직 활동가를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하신다라면 이 내용들은 반드시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따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봐야 돼요.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EST의 역사 흐름들은 조금은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가 많이 연결되냐면 제가 둘째 날 얘기했던 SDG 그 강의할 때 기억나시죠? 진화 발전 과정에서 주요한 회의 있었죠? 이것과도 많이 연결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이라는 거, 또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국제 실천 프로그램 지속가능 발전 2030의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고급을 하시려면.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지금 자료를 다 제가 공개해 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책에 보시면은요, ESD 파트가 있어요. 일단 한번 보실래요? 목차 한번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지나간 발전 교육. 10장입니다, 10장. 10장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조금씩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약속해달라고 했던 게 두 가지 있어요. 그 지난번에 같이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는 제 70차 유엔 총회 문서 있죠. 2030 의제 전문을 한번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마 여기에 해설은 다 돼 있어요. 제가 이 책 안에다가 이제 서문을 통해서 본, 전문을 통해서 본 2030 이제 SDG를 써놨으니까 보시는데 그래도 직접 보시는 게 제일 큰 도움이 됩니다. 원문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매번 얘기하죠. 불교를 이해하시려면 불경을 읽어야 되고 기독교를 이해하시려면 성경을, 개신교를 이해하시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그 2030 의제를 한번 꼭 읽어보시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10장 파트를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너무 오래 이게 뭐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동향들도 마찬가지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한 연구 동향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SDG, ESG 관련한 논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되게 적죠. 연구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장사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논문을 쓰고 책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마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한국 학술지 인용색에 들어가면 한국 SDG 연구 동향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처음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 SDG와 관련한 논문들.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논문들이 나와 있고 이것이 어떤 한계가 있고 성과가 있는지를 처음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니까 400편, 300편밖에 안 돼. 실제적으로 SDG 관련한 논문이 없어요. 일본은 1년에 한 1,500편 나옵니다. 중국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들이 이런 식의 교육이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 게 지속가능 발전,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입니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걸 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거야.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이에요.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냐면, 대학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선생님들.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ESD 교육은 일본 같은 경우는 ESD 지원 센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유네스코 스쿨, 그다음에 각종 대학에서 하는 혹은 법률적으로 ESD가 의무화돼 있어요. 일본은요.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지역에서의 ESD예요. 지역사회에서. 초등학교에서도 하지만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ESD 교육.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우리는 거의 나와 있는 논문이 뭐냐면 초등학교 교사들이 진행했던 수업에서 진행했던 ESD 교육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보실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청주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프로그램 한번 고민해 보시고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 분석, 내용체계 연구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없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대학 프로그램도 이번에 이수진 박사님하고 이슬 선생님하고 잡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축적된 내용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헌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단히 지금 이제 크게 김병환 교수님이 잡은 것인데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사례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SDG든 ESG든 간에 뭘 해야 된다고 했죠? 네 가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했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 4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인지도를 높이는 것. SDG를 모르는 사람을 제로로 만들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청주시에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SDG 잘 되려면 웬만한 사람들이 SDG를 잘 알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의 사례 중에서 그 얘기했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대학생이 버스 만드는 거, 버스에 SDG 17개 목표를 부착해가지고 또 안에는 SDG 17개 목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심지어는 링이 있죠, 이렇게. 잡는 거, 손잡이를 SDG 휠로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걸 통해서 SDG를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식도를 제고하는 겁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만큼 아는가, 얼마만큼 깊이 아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대학도 하는 거고, 그래서 ESG 양성과정도, 지도자 양성과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도를 높이는 거. 세 번째는 뭐죠? 주류합니다. 주류하는 뭘 하죠? 청주시의 정책에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현지화인데 지금 보이는 게 뭐냐면 ESG 현지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북클럽 뭐 등등등에 나와 있죠. 뭐 청소년 포럼 뭐 등등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ESG 사례들입니다. 원래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 아까 우리 그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반도체 잘 나가고 있고 삼성 잘 나가고 있잖아요. 다 어디서 뺏겼죠? 일본에서 뺏겼어요. 그죠? 모든 공부든 모든 것이든 간에 처음에는 모방부터 하는 거죠. 사례들을 가져와서 좀 한번 적용해보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진행됐던 ESG 혹은 ESDGS에 대한 사례들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양질의 교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 검색들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영어로 ESG를 쳐도 되고 일본말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쳐도 되고 중국말로 쳐도 됩니다. 팝하고로 다 돌리면 다 나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글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다 한국말로 웬만하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쭉 가져오셔서 한번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보면 좋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ESG 사례,
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ESD 사례, 노인들을 위한 ESD 사례 이런 것들을 쳐보세요. 탑하고에다 쓰고 그다음에 그 복사해서 구글에 넣고 클릭 딱 때리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 클릭 누르시면 뭐가 나온다? 번역이 됩니다. AI 많이 진화됐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면서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쭉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ESD가 왜 활성화가 되지 않는가, 제약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읽어보시면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스템적 접근이 좀 부족한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들이 부족한 것, 예산의 문제 혹은 전문가가 부족한 것 등등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참고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례들 한번 시간이 없는 단계로 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모든 교육과 관련해서 인지도에서 인식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행동화하고 신념화하고 이런 과정은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입니다. 혹시 한번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SDG에 대한 지식도 없고 관심도 얕은 상태입니다. 아마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물론 여기 선생님들 앞에 계신 선생님들 빼놓고는 대부분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단계 관심을 갖고 배우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복잡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SDG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고 지속가능 발전이 또 지속가능 발전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실행입니다. 실행과 관련해서는 뭐 교육을 통해서도 있지만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평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 전략 수립입니다. 여기까지는 선생님들 아직은 힘들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게끔 이제 해나가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단계는 협동을 권하고 이루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가 해놨어요. 각 단계별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ESD 관련해서 작년에 시간이 어떻게 되죠? 또?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국제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ESD 관련한 국제 심포지움을 했는데 유엔의 사례를 발표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독일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사례를 발표했고 일본의 사례를 발표했고 또 한국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사례는 제 지도 교수가 발표를 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을 발표했는데 독일을 보니까 정말로 부럽기 그지 없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부러웠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일이나 유럽은 정부 자체가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SDG 추진 본부입니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정부 자체가 그냥 SDG예요. 그리고 심지어 독일 정부는 유엔에 와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왜? 중국 깡패들, 그다음에 미국 깡패들, 러시아 깡패들이 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유엔이 모든 유엔 참가 국가들, 93개 국가를 대표하느냐, 전 세계 국가를 대표하느냐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의문을 던진 게 제가 던진 게 아닙니다. 유엔 사무총장이신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정말 지금 많이 뿔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혁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엔이 미국 깡패, 중국 깡패, 러시아 깡패가 노는 놀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총회의 권한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유엔 안보리라든지 경제사회이사회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총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한 줄 넣어가지고 독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엔 안보리를 없애야 된다. 사실 거기는 오히려 싸움만 만드는 곳이고 갈등만 주장하는 곳이다. 차라리 유엔 안보리를 뭘로 만든다?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주장도 하는 정도입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는 게 독일에서 진행되는 ESD입니다.
또 한국은 이제 어느 정도 잘 되는 지역인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가 굉장히 잘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이 조금 잘 해왔던 데 있고요. 당진이 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해왔는데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제도성이나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잘 안 되는 것이지만 아무튼 이 일본 거나 독일 걸 한번 보시면은 아마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을 통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들어가는 거, 거버넌스 기반 ESD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체계적인 지원 방안인데 학교 ESD 인력 양성 지원, 지역 ESD 인력 양성 지원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매번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도 이번에 청주 지속교육에 좀 강력하게 정말 요청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대학 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택 지속협에 지금 난리를 쳐서 그 문제는 해결 안 하면 내가 평택 지속협하고는 일 안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교육만 맨날 받는 거예요. 교육만. 벌써 8년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8년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육만 받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장일수, 무의당 장일수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날 선생은 선생이고 학생은 학생으로 남으면 그게 무슨 놈의 사회의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선생도 부족하면 다시 학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다시 방송대 다니시는 분도 있고 다시 학생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런데 늘 선생은 선생이고 늘 학생은 학생이어야 되니까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토옥고대학 사례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토옥고대학은 SDG, ESD를 배우는 대학원생들이 어떻게 한다? 찾아가는 우편 배달 학습, 우편 배달 ESD 학습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갑니다. 대학교 가서 얘네들이 강의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걸 김해시에서 받은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100명이 왔어. 이 중에서 30명을 선발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디 간다?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든 지역사회에 가서 강의할 수 있게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행정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장하는 겁니다. 맨날 수업만 들어가지고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재 양성이 아닙니다. 사실은 강요입니다. 강요. 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전망들을 갖지 않고서는 사실은 지역사회 ESD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지역 ESD 인력 양성은 단순하게 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같이 준비해줘야 된다는 거. 이걸 반드시 강조했습니다, 선생님. 네. 고민해 보십시오. 교육 대상 되게 폭넓습니다. 교육 방법도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일단 말로 좀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되는 건데, 사실 일반 아까 초등, 중등, 이쪽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 다 잡니다. 맞죠? 일반 시민들한테 이거 해버리면 다 집에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을 고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 퍼즐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뭘 한다? SD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카드 놀이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대상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형태, 교육 방식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못합니다. 왜? 지속가능 발전 교육 종류를 알려주는 수준에서 끝난 거고 다음번에는 집에 가서 그런 양성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는 시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등등해서 쭉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요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ESD 관련해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때 실행도 하지만 평가를 할 때 이 5가지를 점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겁니다. 첫 번째는 정책을 갖고 있는가, ESD.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습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가? 교육자들, ESD 교육자들이 있는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가?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거에서 12가지 얘기했죠. 그 중에 마지막이 뭐였죠? 청년에게 배우자라고 했어요. 청년의 참가입니다. 이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미래 세대가 알아야 되니까 지역 수준에서 ESG를 촉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 나머지 이거 자료 다 읽으셔야 됩니다. 네, 읽으셔야 되고 네, 양질의 부분인데 이건 예전에 한번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떠한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 오늘 저는 일방적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정말 이거 독재입니다. 오늘 하는 거는요. 이런 방식의 강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 전달만이 아니라 자극을 주는 부분이 있고 서로가 소통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에게 자극을 주고 성장할 수 있는 변화의 촉진자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좋은 교사는 스스로 먼저 실천하는 행동가가 돼야 되고 참여자와 공감하는 소통가가 돼야 되고 참여자를 자극하는 촉진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워지는 전문가.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선생님들이 SDG 17개 목표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인생은 짧고 읽을 것은 많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자기 전문성을 갖춰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짜투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 책을 열심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빨리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을 되게 많이 쓰라고 했잖아요. 구글에 나오는 특정한 키워드를 통해서 그런 흐름들을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뉴스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D, SDG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SDG 1번부터 10번 목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기 관심 주제에 대한 이제 그 자료들을 계속 읽고 뉴스를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도 달라진다. 공감성을 고려하시는 것, 참여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유용성, 그리고 너무 길면 안 되죠. 어차피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정확하게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간결성, 그리고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틀어지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강의보다는 뭐가 제일 효과가 있다? 이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은 가르치기다라는 것. 아까 그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듣기, 읽기, 보고 듣기, 시연하기, 집단 토의, 연습, 가르치기, 연습입니다. 아무튼 이후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ESD 교육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직접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